자, 이번 이야기 시청자 동네꼬마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실 겁니다. 자동차 딜러분들이 겪는 정말 소름 끼치는 직업괴담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동료 직원분께서 죽다 살아난 일이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이야기일지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동네꼬마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동네꼬마님을 줄여서 얘기하면 동꼬인데 동꼬님이라고 괜찮습니다. 해도 되나요? 돈꼬라고 하셔도 되고, 그렇게나 하셔도 됩니다. 농담이고요. 오늘 또 동네꼬마님 오셔서 너무 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일단은 오늘 해주실 이야기가 실제로 100% 있었던 일일까요? 네, 그렇죠. 왜냐면, 이제 그 말씀을 해주신 분의 평소 성향이 그렇게 없는 얘기 지어내서 관심 받고 이런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나이도 많고. 예. 그래서 그분 성향상 들었을 때 거짓말은 분명히 아닌 것 같고, 또 내용 자체를 설명을 해주실 때 그 표정이나 이런 거에서 좀 많이 느꼈어요. 이거는 주작은 아니구나. 그러면 혹시라도 네. 지금 제 방송 같은 경우는 똑같이 네네. 자동차 판매업, 딜러를 네. 하고 계신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네, 꼭 그러시겠죠. 조심하라고 한 말씀 해주세요. 흔치 않아요. 그냥 하시던 대로 열심히 또 차 파시고 돈 버시고 진상 좀 피하시기를 기원 드리고. 네. 그렇죠? 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럼 도대체 어떤 이야기일지 바로 들어보도록 할게요. 렛츠고! 길이십니다. 렛츠 기릿! 이분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이분은 촉이 굉장히 좋으신 분이에요. 근다고 해서 우리 돌비님 많은 사연처럼 귀신을 본다든가 영가랑 접촉을 한다든가 이런 능력은 전혀 없고, 다만 어떠한 느낌을 받고 일이 이렇게 일어날 것 같은데 하는 이런 예측이 소름 돋을 정도로 잘 맞는 분이세요. 신입사원이 어디 판촉을 간다고 나가고 골프를 치고 막 당구를 치고 이러면은 기가 막히게 그 시간에 전화를 해가지고 찾아서 갈구는 그런 분이신데, 판매업을 하신 지는 꽤나 오래되셨어요. 판매업을 하신 지는 한 20년 정도 되신 것 같은데, 지금 제가 몸담고 있는 신차 판매업에 계신 지는 10년이 좀 넘었고, 그 전에는 혹시 특장차라고 아세요? 그게 뭐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SUV, 승용 이런 거는 일반 승용차고, 쓰레기 청소차, 레카차, 찰수차 이런 것들 특장차라고 그래요. 윙카 이런 것들 보고. 오. 근데 이분이 어떠한 특장에 있었는지는 얘기를 안 할게요. 왜냐면은 그쪽 특장 업계가 굉장히 좁기 때문에 이분이 누군지 혹시라도 들으면 알 수 있기 때문에 어떤 특장인지까지는 말씀을 안 드리고, 이분에 대해서는 이쯤 말씀을 드리고 이제 이야기를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대충 연도를 따져보니까 한 15, 16년 전 일이에요. 15, 16년 전에 이분 특장업을 하고 계셨는데, 영업사원이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시면은 그 안에서도 여러 개 대리점 또는 지점이 존재를 하게 되는데, 예. 특장 같은 경우에는 한 영업사원이 한 도를 맡아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심지어 전라도, 경상도 이 전체를 이렇게 맡는 경우가 많은데, 예. 이분 같은 경우에는 충청도를 맡고 계셨어요. 충청남도, 충청북도 섹터가 굉장히 큰데 매일 도는 거예요. 각 도시들을. 그러면서 우리 특장차를 좀 구매를 해주세요.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서 또 얘기하고 같이 담배도 피고 커피도 마시고 하는데, 이제 이런 사무실이 있고 여기 사무실 밑에 직원들이 지입으로 들어가는 사람도 있고 직원으로 들어가는 사람도 있는데, 지입 같은 경우에는 직원하고 개념이 조금은 달라요. 예. 그래서 이 지입 기사분하고 얘기도 하고 좀 친해진 거예요, 이분하고. 그래가지고 얘기를 하다가 그때가 여름이어서 휴가 일정을 좀 생각을 하고 있었대요, 본인이. 예. 근데 이분이 낚시를 굉장히 좋아하세요. 제가 같이 일하면서도 많이 낚시를 하러 가시는데 제대로 된 물고기를 잡아서 온 적은 한 번도 보지는 못했어요. 예. 근데도 낚시를 그렇게 좋아하시는데, 낚시 얘기를 쭉 하면서 이번 휴가도 낚시를 좀 갈까 한다 이런 얘기를 쭉 하니까, 그러면 내가 한 군데 추천을 좀 해주겠다. 그 낚시 누구랑 어떻게 휴가 계획을 잡았냐 그러길래, 낚시는 원래 혼자 가야 제맛이다고 하면서 혼자 조용히 사람 없는 데 가가지고 출조 좀 하고 생각도 좀 하고 쉬다가 오려고 한다. 왜 그러냐면 사람마다 성향이 다르겠지만 우리 영업사원들 같은 경우에는
많은 사람들을 좀 상대하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렇죠. 혼자 있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좀 있어요. 쉴 때는. 이분도 약간 이제 그런 성향이신데 이 얘기를 했더니 그러면 마침 잘 됐다고. 내가 원래 어디 출신인데 그쪽에 내가 아는 지인이 무인도에서 일구어서 살고 있다. 거기 가가지고 출조하고 좀 즐기다 와라. 내가 연락을 다 잡아 놓을 테니까. 대신에 다음에 내가 차량을 또 살 때 그때는 네가 알아서 할인을 좀 해줘라. 이런 식으로 우스갯소리를 서로 하는 거죠. 예. 처음에는 우스갯소리인 줄 알았는데 그 자리에서 딱 전화 걸어가지고 예약 다 잡아주고 일정까지 다 잡아주더래요. 그래서 야 이거 웬 떡이냐. 이렇게 좋은 포인트 자리도 알려주고 그래서 알았다고 하고 일을 쭉 하면서 이제 그 날짜가 내일이 된 거예요. 네. 그래갖고 일을 다 마무리하고 이제 집에 와가지고 낚시 갈 장비를 채비하고 옷이랑 이런 것들을 다 정리를 해가지고 자고 아침에 가려고 하는데 이분이 촉이 되게 좋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집 밖을 나가려고 하는데 신발끈이 풀려 있는 거예요. 보통 다들 그렇지 않나요? 신발끈을 이제 이중 매듭을 해가지고 잘 안 풀어지게 하는데 이게 풀려 있길래 이게 뭐지? 하고 신발끈을 다시 묶으려고 하는데 에어컨이 켜져 있는 거예요. 예. 이분이 그때 그런 걸 느꼈대요. 이거 이상하네. 자꾸 날 잡네. 이런 걸 느꼈다는 거예요. 이분이 나가면서부터. 예. 그래가지고 어찌됐건 다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대수롭지 않으니까 에어컨도 끄고 신발끈도 다시 묶고 차 시동 걸고 한참을 바닷가 쪽으로 간 거죠. 그래서 약속한 선착장이 있고 옆에 작은 해변가가 있는데 모래사장처럼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 바닷가에 있는 작은 그런 이제 해변가가 있는 내 옆에 차를 그냥 댔어요. 이분이 예. 차를 대고 약속한 시간에 통통배가 온 거예요. 우리가 TV에서 보던 그런 굉장히 작은 고기잡이 배라고 해야 되나? 굉장히 작은 배였대요. 배를 이렇게 타는데 자기밖에 안 타니까 내가 진짜로 숨겨진 그런 오지의 포인트를 내가 이렇게 우연한 기회로 알아서 가는구나 하고 되게 설레더래요. 그래서 가는 길에 선장하고 뭐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하는데 선장이 별로 말수는 없더래요. 그래서 혼자 육지 멀어지는 것도 쳐다보고 바람도 이렇게 느끼고 오랜만에 좋다 하면서 배가 한 1시간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좀 한참 가더래요, 배가. 한참 가도 육지의 실루엣이 아예 없어지지는 않는 그런 거리까지 멀다. 한참 가니까 저 멀리 크진 않지만 완전히 작아서 뭐 사람이 못 살고 할 정도는 아닌 좀 애매모호한 크기의 정말 작은 섬 하나가 나오더래요. 예. 근데 이 섬이 돌섬이나 이런 건 아니고 물론 조금 험한 것도 이루어져 있지만 약간의 구릉도 있어서 사람이 집 짓고 살면 살 수 있겠구나 싶을 정도의 굉장히 작은 포인트가 하나 나오더래요. 예. 거기로 배가 이제 쭉 가가지고 본인을 내려주더래요. 그래서 3일 뒤에, 그러니까 내일 모레 다시 오후 3시에 들어오겠다. 그때 나갑시다 하고 인사를 하고 짐을 챙겨서 내려서 조금 갔더니 처음에 거기에 살고 계신 지인분을 소개를 시켜준 거잖아요. 그분이 나와 계시더래요. 그래서 인사하고 가볍게 얘기 나누고 설명을 듣는데 여기에는 본인을 포함해서 총 3가구가 사는 섬이래요. 굉장히 작은 섬이고 그냥 우리는 여기에서만 무조건 사는 건 아니고 여기서 좀 일을 하다가 육지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라고. 그러면서 무슨 일 하시는지도 들었고 나도 그쪽 관련된 일을 좀 하니까는 마침 소개도 받고 하니까 연을 잘 만났다. 예. 이런 대화를 좀 나누고 그분 집으로 따라서 이제 들어갔더니 인부가 2명이 더 있으시더래요. 근데 한 분은 50대 후반 정도로 보였고 한 분은 50대 초반 정도로 보이는데 다리는 한쪽을 이제 젖이는 그런 분이었대요. 이제 그분 집에 들어가가지고 가볍게 짐 풀고 낚시를 하고 싶어서 들어온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낚시 장비를 주섬주섬 챙기기 시작을 했대요. 들뜬 마음을 안고 근처에 본인이 갯바위나 이런 데 이렇게 눈치로 봐가지고 저기 좋겠다 해서 가가지고 밑에다 망 하나 던져놓고 띠를 던져서 낚시를 시작을 했대요. 낚시를 쭉 하는데 자기가 듣기로는 여기는 던지면은 막 감성돔이 줄을 서갖고 올라온다고 그렇게 듣고 온 곳이니까 얼마나 설레겠어요. 한참 낚시를 하고 있는데 와 얼마 되지 않아서 입질이 딱 오더래요. 그래서 야 죽여준다 하고 딱 당기는데 이게 와 크기가 가늠이 안 될 정도의 힘이더래요. 그래서 사출을 했대요. 그 물고기하고 한참 사출을 해갖고 딱 꺼냈더니 큰 가물치 한 마리가 올라오더래요. 오? 예. 그래갖고 아무 생각 없이 좋다고 막 길이 재고 옆에 다시 물에다 넣어놓은 망에다 넣고 또 낚시를 하는데
이 생각이 갑자기 들더래요. 몰라? 왜 바닷가에서 가물치가 나오지? 가물치 민물고기거든요. 예. 뭐지? 하고 그 망을 다시 봤대요. 본인이 물고기를 착각한 줄 알고 워낙 큰 게 나왔으니까. 예. 그랬더니 물고기가 있어야 될 망에 하얗게 돼갖고 퉁퉁 부른 사람 머리가 둥둥 떠 있더래요. 예? 완전 놀래가지고 뒤로 나자빠져가지고 덜덜덜 떠는데 꿈에서 깬 거예요. 아, 꿈이구나. 오. 낚싯대 던져놓고 입질이 잘 안 오니까 혼자서 딴짓하다가 존 거예요, 이 양반이. 예. 근데 느낌이 참 쎄하더래요. 딱 그 꿈을 겪었는데, 아, 오늘 집에서 나올 때부터도 긁고 이것도 긁고 참 느낌이 안 좋다. 그러면서 낚싯대를 다시 정리를 해가지고 그때는 저녁 먹을 시간이 또 다 됐대요. 그때쯤 되니까 시간 자체가. 집으로 향했대요. 이제 섬이 작으니까 좀만 가면 집이니까. 갔더니 인부하고 거기 집주인하고 저녁밥 먹으려고 뚝딱뚝딱 밥을 하고 있더래요. 그래서 들어가가지고 밥도 얻어먹기로 했으니까 이제 밥도 얻어먹고 저녁에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정말 즐겁게 얘기하고 놀았대요. 저녁에. 그리고 푹 자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이런 경험 혹시 돌비님 있으세요? 한참 자고 있는데 누가 깨워서 일어났는데 아우 막 진짜 눈도 안 떠지고 완전 비몽사몽해가지고 내가 뭔 말하는지도 모르고 할 정도로 이렇게 잠에서 깼어도 몸 상태가 그런 적 혹시 있으세요? 있죠. 그런 몸 상태더래요. 예. 본인이. 이상하더래요. 그래도 어저께 일찍 잤는데 푹 잤는데 내가 잠자리가 바뀌어서 그런가? 아유 죽겠다 하면서 나가가지고 어저께 밥자리에서 얘기를 나눴을 때 거기에 작은 염전이 하나 있대요. 거기서 본인도 구경도 해보고 싶고 해가지고 주인을 따라서 오전에 일과를 걸로 간 거예요. 오전에 한번 그거 구경 좀 하고 오후엔 또 낚시나 해야겠다. 있다고 하니까 그래서 거기를 따라갔대요. 따라가가지고 이렇게 보니까는 우리가 TV에서 보는 것들이 있는데 그 크기가 굉장히 작더래요. 아니 여기서 소금을 만들어가지고 돈을 벌 수 있나 싶을 정도로 작더래요. 예. 그리고 본디 염전이라는 게 한 군데서 물을 다 말리는 게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이분도 나중에 안 건데 여기는 그런 것도 없이 한 군데다가 그냥 물을 받아놓고 말리면서 밀고 있더래요. 그냥. 예. 거기 가가지고 밀고 하는데 미는 장치 이름이 뭐 빼빠라고 저한테는 말씀을 주셨는데 전 잘은 모르니까 네. 그것도 밀어보고 뭐 또 하는데 햇볕은 내리쬐지 아래에서 그 습기는 올라오지. 아우 죽겠더래요. 몸 상태도 안 좋은데. 예. 그래가지고 내가 이거 괜히 그냥 한번 옆에서 도와준다고 했나 보다 하고 후회를 많이 하고 계셨대요. 그러다가 점심 먹을 시간이 돼가지고 인부 중에 한 명이 집에서 밥을 이렇게 소쿠리 같은 데 싸가지고 오더래요. 네. 현장에서 먹으려고. 그래서 현장에서 밥을 먹고 쉬는 시간에 몸이 너무 힘들어서 잠깐 몸을 뉘었는데 잠이 든 거예요, 또. 예. 근데 꿈을 계속 꾸더래요. 뭐 의미 없는 여러 가지 꿈들을 본인이 어딜 걸어가고 있기도 하고 갑자기 본인이 영업을 하고 있기도 하고 갑자기 다른 꿈을 꾸는데 굉장히 남루한 거의 누더기에 가까운 옷을 입은 한 남자가 나오더래요, 꿈에서. 그러면서 그냥 떠나라 여길 빨리. 그게 너한텐 살 길이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해주더래요, 꿈에서. 예. 그러고 나서 다른 여러 가지 꿈을 꾸고 눈을 딱 떴는데 잠든 곳은 염전이었거든요. 근데 눈을 뜬 곳은 집인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거지? 하고 집주인한테 물어봤더니 본인이 못 있나더래요. 집주인이 깨웠는데 있나지를 못 해가지고 지금 햇볕에 이 사람이 그 열사병이라도 심하게 왔나 해가지고 들쳐매고 집에다 눕혔다는 거예요. 내가 몸 상태가 왜 이러지? 지금 모처럼 휴가 와가지고 쉬고 싶은데. 그리고 봤더니 또 저녁 먹을 시간이더래요. 점심 먹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또 이왕 차렸으니까 또 이제 같이 밥을 먹고 같이 얘기하다 치우고 뭘 얘기를 오래 하고 싶은 그런 몸 상태도 아니었대요. 그때가. 틀어 누워있는데 또 아쉽고 해서 해 떨어져가지고 밖으로 나가봤더니 하늘에 별이 진짜 쏟아질 만큼 떠있더래요. 너무 이쁘더래요. 예. 그래가지고 밤하늘 탁 쳐다보고 바닷바람도 이렇게 맞으면서 야 좋다. 그래도 내가 와가지고 이런 건 한번 내가 이렇게 보내 하면서 또 나가기가 아쉽다. 며칠 더 있고 싶다. 이런 생각까지 했대요. 그날. 오호. 그리고 들어가가지고 거의 쓰러지다시피 또 잠이 든 거예요. 이분이. 한참 또 자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이 밤 사이에 잠을 자는데 자기가 태어나서 이때까지 꿈보다 더 많이 꾸더래요. 일어났는데 기억은 잘 안 나는데 밤새도록 꿈을 꾼 걸로 기억한다고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오늘은 나가는 날이잖아요. 이 섬에서. 오늘 나가는 날인데 그래도 아쉽다. 오후 3시에 배가 들어오니까 나가서 낚시라도 좀 한번 하고 또 가야겠다 싶어가지고 아침을 같이 먹고 저번 날에 갔던 갯바위 근처에 가가지고 또 낚싯대 던지고 낚시를 하고 그러고 있는데 거기서 서 있을 힘도 없더래요. 낚시를 하는데. 예. 몸이 너무 어지럽고 비몽사몽해가지고 덜터 앉아가지고 그래도 이제 놀고 싶다는 욕망하에 낚싯대 던져놓고 놀고 있는데 또 잠이 든 거예요, 이 양반이. 또 잠이 들어가지고 꿈을 꾸는데 저번에 봤던 여러 가지 꿈을 꾸다가 누더기 옷 입은 꿈 있지 않습니까? 아저씨 꿈. 그분이 나타나서 또 그러더래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이 섬에서 어떻게든 나가라. 그리고 네가 궁금한 게 있으면은 섬 뒤편으로 한번 가봐라. 내가 너한테 도와줄 수 있는 건 여기까지고 나는 더 이상 너한테 해줄 수 있는 게 없다. 이런 얘기를 그분이 했더래요. 이제 꿈속에서. 그리고 나서 있나 보니까 해가 떨어져 있더래요. 이미 배는 다시 간 거죠. 본인 못 나간 거예요, 이 섬에서. 그래서 일어나가지고 집주인한테 물어봤대요. 아, 제가 또 어떻게 된 거냐고 했더니, 아니, 어디가 안 좋냐고. 나는 나간 줄 알고 일 끝나고 왔더니 저 갯바위에 쓰러져 있어가지고 내가 지금 겨우 데리고 와가지고 하는 건데 어디 안 좋냐. 그랬더니, 아, 저도 제 몸이 왜 이런지 모르겠다. 이게 너무 어지럽고 졸리고 저도 제 몸 상태가 왜 이런지 모르겠다. 그랬더니 3일 뒤에 가스통이랑 마실 거나 먹을 거를 실은 배가 들어오니까 그 배 타고 나가시라고. 예. 글더래요. 이분이 굉장히 이제 그때부터 이 섬에서 나가고 싶은 마음이 강하게 들었대요. 몸도 너무 안 좋으니까. 근데 본인 핸드폰도 안 되고 여기 있는 사람들 핸드폰도 다 안 된다고 이제 얘기를 하니까 난감한 상황이 벌어진 거죠. 이 섬에서 3일을 더 머물러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한 거예요. 와, 이렇게 고립된다니까. 예. 그러니까 섬이라는 곳이 이분이 그때 느꼈대요. 사방이 다 뚫려 있는데 갈 수 있는 곳이 없더래요. 그러니까요. 낮에 보면 저 멀리 실루엣처럼 육지가 보이긴 하는데 갈 수는 없고 완전 갇혀있는 느낌이 많이 들더래요. 그래가지고 어찌됐건 밥을 또 먹어야 되니까 그냥 간단하게 먹고 또 자는데 이때부터는 이런 느낌이 들더래요. 예. 내가 이게 꿈인지 깨 있는 건지 구분이 잘 안 되더래요. 그때부터는 슬슬 자기 정신 상태가. 그래갖고 어찌어찌 또 정신을 차리니까 아침이더래요. 또 사람들은 아무도 없고 마당 쪽으로 나가가지고 이제 몸이 너무 안 좋고 하니까는 돌아다니는데 그 갑자기 꿈이 기억이 난 거예요. 누더기 옷 아저씨가. 예. 그래가지고 본인이 생각하기에 선착장이 있고 그 뒤에 바로 집이 있으니까 섬 뒤편으로 한번 가보자. 그래도 꿈에서 본 게 있으니까. 네. 그래가지고 몸 상태도 안 좋으니까 한번 산책도 살짝 해볼 겸 천천히 걸어서 산 뒤편으로 향했대요. 근데 그 뒤에가 산이라고는 표현을 했는데 작은 구름 같은 거예요. 섬이다 보니까 위로 솟아있으니까. 거기를 넘어서 뒤편으로 넘어갔더니 아무것도 없더래요. 그냥 아무것도 없고 좀 이렇게 군데군데 이렇게 수풀을 좀 헤집어 놓은 그런 흔적만 몇 개 있고 뭐 사람 흔적은 좀 있대요. 길도 좀 이렇게 오는 길에 사람이 다녔던 흔적도 약간은 있고. 그래서 아, 내가 또 그래 꿈은 꿈인데 그네 하고 가는데 시골 사셨던 분들은 알 건데 시골에선 돼지든 이런 것들을 삶아 먹고 이제 버리면은 시간이 오래 지나면은 뼈다귀가 굴러다녀요. 머리 뼈다귀나 이런 것들이 아구 떨어져 나가고 해서 이제 아구가 떨어져 나간 이 뼈다귀 같은 게 좀 보이더래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또 여기서 뭐 잡아먹고 뭐 여기가 뭐 버리는 장소인가 보다 하고 거기서 담배 한 대 피우고 가려고 하는데 눈에 그 뼈다귀가 딱 들어왔는데 그 금리 말고 쇠로 된 재질 씌우는 거 있죠, 이빨에. 그 신경치료 같은 거 하면 그게 씌워져 있는 거예요. 그 뼈다귀에. 동물이 아니구나. 돼지나 이런 걸 삶아먹고 버린 거면은 그 치아에 그게 씌워져 있을 리가 없잖아요. 예. 이분이 이거를 딱 보고 나서 그때 충격은 받는데 머릿속에서는 정리는 안 되는 거예요. 예. 이게 도대체 뭐지? 일단은 시간이랑을 좀 이제 체크를 하려고 하는데 핸드폰도 배터리가 이제 안 되는 거예요. 예. 통신도 안 되고. 왜 그러냐면 섬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도 전기를 태양광을 쓰는데 이분 말로는 내가 원활하게 쓸 수 있을 정도로 지금처럼 이런 시스템이 아니래요. 지금은 뭐 배터리가 있어서 축전을 많이 하고 편하게 어느 정도 쓸 수 있는데 그 당시에는 효율도 지금보다 많이 떨어졌고 예. 그래서 배터리 충전을 또 잠자니라 거의 못 해가지고 둘째 날 염전 갈 때 소금기 있는 곳을 가니까 자기 거 전자시계를 빼서 자기 가방에 넣어놓은 게 기억이 난 거예요. 그래서 오싹한 기운을 뒤로 하고 막 집으로 갔어요. 집으로 가서
보니까 사람은 아무도 없고 자기 시계를 빼가지고 찬 거예요. 그리고 날짜랑을 보는데 지금 오늘 날짜가 이 섬에 들어온 지 4일째 되는 날인데 자기 머릿속 아무리 계산을 해봐도 예. 시계에 써있는 날짜는 일주일이 넘은 거예요. 이게 뭐지? 또 꿈을 꾸나? 난 여기 들어온 지 오늘이 4일째인데 날짜는 일주일이 넘게 내가 이 섬에 있는 걸로 시계엔 날짜가 찍혀 있으니까 예. 도대체 이게 뭐지 하는데 그 상황이 닥치면 아마 사람이 제 생각에 이거는 날짜 개념이나 이런 거를 알기가 힘들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그렇죠. 근데 이분은 뒤에 가서 사람 이빨을 받고 돌아와서 자기 시계를 봤는데 이미 일주일이 넘은 시간이 흘러 있고 머릿속에 혼란이 오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굉장히 불안감 엄습을 해오더래요. 몸 상태도 그렇고. 예. 그분이 일주일이 지났다는 걸 느낀 후에 이 섬을 체크를 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2가구가 더 있다고. 근데 이분이 섬에 들어와서 집주인하고 인부 2분을 빼고 사람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집이랑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건지 보려고 하는데 강하게 자기를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이 들더래요. 예. 저 멀리서. 그러니까 감시 비슷한 거죠. 그래서 직접적으로 보는 척은 안 하고 쓱 지나가면서 보는데 일단 사람이 살진 않아 보이더래요. 2집 다. 예. 그냥 그렇게 보고 낚시를 하는 그 장소 옆으로 이렇게 쓱 돌아가 봤더니 섬 저 옆에 숨겨진 그런 공간에 또 배가 한 척 있더래요. 이미. 그러면서 굉장히 느낌이 쎄하잖아요. 나갈 수도 있는데 내보내주지도 않고 날짜는 일주일이 지난 시점이고 그래서 이제 티는 안 내고 불안한데 그 집주인이랑 돌아와서 식사를 하고 물을 자꾸 권했대요. 그동안 계속. 밥은 다 같이 먹는데 물은 따로 먹지 않습니까 보통? 물을 자꾸 권하는 거를 그날 저녁은 거절을 했대요. 내가 오늘은 별로 배도 안 고프고 몸 상태가 안 좋으니까 아무것도 먹고 싶지 않다. 거절을 하고 다들 식사가 끝나고 물어봤대요. 집주인한테. 저기 사장님 근데 제가 여기 들어온 지 혹시 며칠이나 됐죠? 물어봤더니 한 4일인가 되지 않았어요? 이렇게 말을 하더래요. 집주인이. 예. 근데 일주일이 넘었잖아요. 집주인은 멀쩡한데. 그래갖고 사장님 내가 시계로 다 체크했는데 지금 일주일이 넘었는데 무슨 소리 하시는 거냐고. 그랬더니 집주인이 딱 그 얘기를 듣더니 한숨을 탁 쉬더니 웃더래요. 오. 껄껄껄껄 웃으면서 이제는 속성으로 가야겠네 그러더래요. 예. 그러더니 인부 2이 개 패듯이 패더래요. 사람을. 태어나서 그렇게 맞아본 적은 처음이래요. 예. 진짜로 죽지 않을 만큼 힘씬 두들겨 맞고 마시기 싫어했다는 그 물 있잖아요. 예. 그거 먹으라면 먹고 한쪽에 던져 놓더래요. 자기를. 네가 어딜 갈 수 있으면 가봐라 이거예요. 죽겠더래요. 막 몸 상태가 점점 비몽사몽해지고 두드러 맞을 대로 두드러 맞아가지고 신경은 신경대로 쇠약해지고 와. 다음날 끄집고 가가지고 그 염전에서 미는 걸 그걸 이유 없이 하고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냥 이유 없이 그걸 또 시키더래요. 그냥 실제로 소금이 밀리는 것도 아니고 뭣도 아닌데 그 행위를 시키더래요. 그러면서 때 되면 또 물도 먹이고 밥도 먹이고 주기적으로 패고 그냥 이유가 없대요. 주기적으로 팬대요. 그냥 언제 팰지 몰라서 사람이 옆에서 딱 쳐다만 봐도 진짜로 다리가 힘이 풀려갖고 주저앉게 된대요. 와. 그렇게 맞게 되면은 그냥 이유 없이 계속 팬대요. 언제 팰지 내가 언제 맞을지도 모르고 자다가도 맞고 그렇게 맞는데요. 이걸 며칠을 했대요. 그렇게. 예. 나중에는 내가 뭘 하고 있는지를 모른대요. 사람이 상태가. 내가 지금 이게 뭘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아무튼 난데 내가 아니고 그냥 아무것도 아닌 그런 상태까지 온대요. 사람이 그러기처럼. 예. 그리고 정신을 차렸을 때는 그 염전처럼 해놓은데 옆에 작게 가건물을 하나 해놨는데 안에 창고식으로 쓰는 건물인데 예. 거기서 정신이 좀 들더래요. 자기가 누워있었고 일어나 보니까 이제 주변은 포대자루 같은 거 쌓여져 있고 주변을 보니까 망치하고 낫 그리고 과도. 과도는 왜 있냐면은 마대자루 위에 끈 같은 거 자를 때 그런 거 많이 쓰잖아요. 일반 커터 칼로는 약하니까. 예. 본인이 딱 그 느낌이 들더래요. 나한테는 이게 마지막으로 주어진 기회인 것 같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더래요. 그래서 옆에 헝겊 조가리들 쌓여있는 데다가 한쪽에다 손 닿는 데다 망치 넣어놓고 낫도 숨겨놓고 과도는 허리춤에 딱 차고 안 보이게. 그리고 가만히 있었대요. 그랬더니 예. 아니나 다를까 또 그 3인방이 딱 오더래요. 오더니 또 팰 준비를 하더래요. 그냥. 예. 이유가 없대요. 그냥 패고 먹으라고 하면 무조건 먹어야 되고 이게 반복이 되는 건데 막 때리길래 몸 웅크리고 이렇게 맞는 척 하면서 딱 손 뻗어가지고 이제 망치를 일단 잡았대요. 예. 그래서 앞에 보이는 사람 그냥 뿌렸대요. 일단은. 그래야죠.
그분은 이제 기절을 한 거죠. 예. 근데 이제 많은 부분이 제가 설명을 순화를 시켜서 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부분들. 그쵸. 이분한테 들은 그대로 말은 할 수는 없어요, 제가. 예. 그분이 쓰러지고 나니까 그 집주인이라는 사람은 원래 항상 한 발짝 멀리 서 있었고 둘이서 그렇게 때렸는데 인부라고 했던 사람들이 네. 한 명이 남는데 한 명이 흠칫 놀래서 뒷걸음질 살짝 치더래요. 낫을 꺼낸 거예요, 이분이. 낫을 꺼내가지고 젖먹던 힘을 다해서 휘두르는데 이제 인부 하나가 제압을 하려고 손을 뻗어서 오다가 낫에 걸려가지고 아프니까는 소리를 지르면서 이제 무릎 꿇고 으악 하는데 또 망치로 해가지고 또 쓰러뜨리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제 뒤에 집주인이 서서 보고 있으니까 집주인이 자기를 제압하려고 오는데 집주인도 이 사람이 이제 후린 거예요, 이제. 이게 이제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에요. 이 사람들이 자기를 이제 두드러 팰 때 아무 생각 없이 패니까 이런 거에 대한 대비가 안 돼 있고 완전히 방심을 한 상태죠. 이게 순식간에 일어나니까 무기 든 사람은 이기기 힘들어요. 왜 그러냐면은 그 형님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살아야겠다는 진짜 초인적인 힘을 짜내면서 휘두르고 있었던 거니까. 그렇죠. 어찌됐건 집주인은 엎드려지게 돼요. 그 상황까지 흘러갔대요. 그래가지고 그 낫으로 일단은 위협을 해놓은 상태에서 만세를 부르라고 시켰대요. 엎드리는 상태에서 만세를 부르면 손이 앞쪽으로 두 개가 보이잖아요. 예. 그 상태로 일단은 손을 꽁꽁 묶었대요. 옆에 마대자루 실 빼가지고 오. 그 위에 끈 두꺼운 거 있지 않습니까? 마대자루 위에. 예.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을 데리고 배가 있는 곳을 봤잖아요. 내가 배 있는데 봐놨으니까 육지로 나가자.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난 이 자리에서 너 죽이고 어떻게든 난 저 배 시동, 왜냐면 배 운전을 해본 적도 없으니까 이 사람은. 그리고 그렇지. 멀리 육지가 실루엣이 보이긴 하지만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도 잘 모르는 상태니까 일단은 집주인을 데리고 간 거예요, 배로. 예. 근데 그냥 가면 안 될 것 같으니까 낫을 뒤에서 목 앞쪽으로 돌리면은 이 낫이 곡선이잖아요. 예. 목에다가 낫을 채워놓고 또 한 손에는 혹시 모르니까 과도까지 쥐고 그리고 배까지 예. 가가지고 이 사람한테 시동 걸고 내가 출발했던 선착장 쪽으로 향해라. 육지 방향은 내 눈으로 보이니까 배 방향 돌릴 생각 하지 말고 가라 하는데 시동을 걸고 움직이기 시작을 하는데 너무 졸리더래요. 그 순간에도. 진짜 내가 여기서 다시 잠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너무 졸리더래요. 예. 비몽사몽 하는데도 사람이 죽기 싫다는 그 일념 하나로 버티면서 육지 근방까지 온 거예요. 예. 본인이 처음에 탔던 선착장 근처. 본인 차도 보이더래요. 그러면은 선착장에 세우고 목에 낫을 대고 있고 주변에 사람들이 보면 답이 안 나오잖아요. 그치. 그러니까는. 역으로 그렇게 될 수도 있죠. 예. 거의 다 왔을 때 너 옆으로 나와. 그래가지고 바다로 그냥 빠쳐버렸대요. 오. 왜냐면 뒤에서 보니까 조종은 어떻게 하나 대충 알겠더래요. 예. 그래가지고 그냥 밀어서 바다에다 빠쳐놓고 본인이 배를 운전을 하는데 이 시동을 어떻게 했고 속도를 어떻게 끄는지 잘 모르겠어가지고 핸들만 돌려가지고 그 옆에 해변가 쪽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거기로 그냥 배를 올려버렸대요. 그냥. 그리고 뛰어내려서 자기 차로 가는데 차키가 없잖아요. 예. 그때 이분이 저한테 한 말이 자기가 태어나서 이렇게 똑똑하다고 느껴본 적이 처음이래요. 그 당시에 자동차 경보기 중에 비싼 걸 달면은 앞유리창에 숫자가 1, 2, 3, 4, 5, 6, 7, 8, 9, 0 이렇게 원형으로 생긴 그런 경보기들이 있어요. 저도 그건 알거든요. 그때 저도 운전을 하고 다녔으니까. 경보기를 손으로 이렇게 누르면 문이 열리고 시동을 걸 수 있는 그런 경보기가 있었어요. 그 당시 아마. 예. 그때 운전을 하셨던 분들이면 알 거예요. 그렇게 시동을 걸고 거길 빠져나온 거예요. 그분이. 빠져나와가지고 한쪽에 차를 세우고 잠들고 해가지고 엄마 집으로 갔대요. 엄마 집에 가가지고 현관문을 열고 딱 들어가는데 전신 거울이 하나 있잖아요. 거기 비친 모습이 누더기 꼴이더래요. 꿈에서 봤던 그 누더기 아저씨 있죠. 그 몰골이더래요. 자기가 딱. 두드러 맞고 쓸리고 해져가지고 옷이 너덜너덜해진 그 누더기 아저씨 딱 몰골이더래요. 자기가. 내가 그 섬에서 내 꿈에 나와서 나한테 가라. 근데 어떻게 가라고 알려줄 수도 없었던 그 답답한 영가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우와. 그 사람의 모습을 자기가 똑같이 하고 있더래요. 거기서. 그래서 일단 집에 들어가서 어머니 무슨 꼴이냐고 그래가지고 병원에 가서 좀 치료도 받고 사건 접수를 한 거죠. 본인도 이런 일을 겪었으니까. 예. 근데 그분이 거기서 더 소름이 돋았던 거는 사건화가 아예 안 되더래요. 그 당시 일이고 이것도 굉장히 이제 이분 말을 그대로 전하기가 참 제가 어려운데 이거는 예.
많은 이제 우리 경찰분들께서 이제 강력 사건이라든가 여러 가지 일을 하시려고 불철주야 노력을 많이 해주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순간만큼은 이분이 내가 이렇게까지 다치고 내가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조사조차 안 하는 그런 비슷한 느낌을 많이 받았대요. 예. 아, 나쁜 그래가지고 경찰. 그분 느낌은 경찰 한 명에 국한된 게 아니었어요. 오? 카르텔 같은 예. 그쪽 지역 전체가 아무것도 이런 쪽으로는 내가 삐집고 들어갈 수 없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으셨대요. 오. 그래서 그 일을 그만두셨어요, 일단은. 예. 특장 일을 그만두시고 그 지역도 이제 아예 떠나신 거예요, 그분이. 이런 일을 다 겪고. 예. 아예 다 떠나고 타 지역을 좀 전전하다가 지금 제가 있는 지역에서 눌러 앉아서 차를 쭉 파시는 건데 이제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충분히 시간이 지난 시점에서 그분 할머니께서 이제 연세가 좀 많으셨거든요. 할머니가 치매기가 약간 와가지고 사람이랑은 다 알아보시는데 얘기를 들어봤더니 치매가 조금 진행이 되면은 물건에 대한 집착을 좀 하기 시작하시고 예. 서로 대화를 나눴던 걸 좀 깜빡하시고 그런 초기에 치매 증세가 나와서 예. 병원에 모시고 가가지고 진단 받았더니 치매 그쪽 진단을 받아가지고 약 같은 거를 처방을 받았대요. 예. 그래서 할머니한테 그 약을 꾸준히 드렸더니 할머니가 딱 자기 증상이 나오더래요. 꿈인지 생신지 구분을 잘 못 하시고 계속 잠만 주무시고 이런 증상이 이제 나오시던 거래요. 예. 그래서 아 내가 혹시 그때 먹었던 약이 이런 약을 먹었구나 그때 촉이 딱 오더래요. 아, 비슷한. 그리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저도 잘 몰라요 그 지역은. 예. 2000년도 중후반쯤 해가지고 첫 번째 기사가 터져요. 염전노예 비슷하게 해가지고. 그리고 그때 방송에서 이제 많은 추적, 인터뷰를 통해서 나오는데 보통은 이제 그쪽에 가가지고 진짜로 그런 몹쓸 고초를 겪으면서 노예처럼 생활하신 분들이 원래 조금 이제 지적으로 문제가 있으신 분들이 납치가 돼가지고 거기서 그렇게 있으신 분들도 있지만 아마 그때 당시 자료들을 보시면 원래 멀쩡하고 참 건강하고 그런 애였는데 애가 반 바보가 돼서 나오는 경우들도 많았거든요. 거기 계신 분들이. 어이고. 근데 왜 바보가 됐는지는 아무도 모르죠. 그 인터뷰나 이런 걸 보게 되면 네네. 이분이 말하더라고요. 사람을 어떻게 바보 만들어서 노예로 만드는지 자기는 알 것 같다고. 내가 겪어보니까 이거 내가 좀 더 거기 있었으면 그래 나는 그냥 손에 뭐가 잡히면 계속 밀고 있을 거고 시키면 무조건 하는 나는 그렇게 됐을 것 같다. 야. 진짜 이거는 하늘이 나를 살려준 것 같다라는 말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저도 그 사람의 얘기를 어떻게 전에 들었었는데 돌비님하고 저번 날에 한번 통화를 하고 네네. 그 이후에 제가 더 얘기를 자세히 듣고 싶어가지고 이분이 전시차를 팔아서 타 지역을 갔는데 제가 일부러 따라갔거든요. 그랬더니 제가 모르고 있던 굉장히 디테일한 부분들까지 다 말씀을 해주시긴 하는데 예. 시간이 이렇게 지난 지금까지도 좀 무서워하시더라고요. 제가 이 이야기를 돌비님의 이제 공포 라디오에서 예. 소재로 삼아서 말하는 거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두려워하시더라고요. 나는 해코지를 당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렇죠. 내가 그동안 신고를 하려고 노력을 했으나 안 됐을 때 내가 포기했을 때는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니까 나도 안 다치겠다라는 마지막 남은 그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네. 시간이 이렇게 지났어도 내가 나이를 이렇게 먹었어도 좀 무섭다. 좀 네가 알아서 말을 그러면은 잘 잘라서 할 수 있으면 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허락을 받고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물론 귀신이 나와서 막 사람을 홀리고 해하고 이런 건 아닌데 제가 이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차라리 귀신을 만나는 게 덜 무서울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이게. 사람이 제일 무섭죠. 그건 냉정하게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그리고 저뿐만이 아니고 아마 이 방송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살면서 이렇게 막 아무 때나 와가지고 때리는 걸 맞아본 적은 다들 없으실 거잖아요. 보통은 그렇죠. 보통 웬만해서. 사람이라면. 굉장히 안 좋은 그런 행위들을 많이 당하는 개들을 보게 되면 그런 행위를 시킨 사람이 눈앞에 나타나기만 해도 꼬리를 내리고 오줌을 줄줄 싼다고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자기는 그게 개들만 근 줄 알았는데 사람도 그렇게 된대요. 본인이 그렇게 돼봤다고. 예. 그 상황에서 약을 먹으면서 행위를 반복하면은 그 TV에 나온 대로 그렇게 된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일단은 동네 꼬마님께서 동료 지인분께서 정말 죽다 살아난 생존담을 들려주신 건데 마지막으로 네.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이 이야기를 네. 듣고
함부로 추적하진 않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경찰분들이 지금 고생하시고 정말 그런데 일부 경찰분들이 나쁜 분들이 있는 것 뿐이지 모든 경찰분들을 통틀어서 이야기 안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마지막에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저도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네네네. 이분이 이런 일을 겪었지만 사실상 아무 증거는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사건화가 안 됐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굉장히 조심스러운 거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또 진짜 이건 영화보다 더 무서운, 그러니까 이런 거는 실제로 있었기 때문에 영화로도 제작이 되고 그랬던 거거든요. 그죠? 영화로 제작되기 전에 다큐가 먼저 나왔으니까요. 그렇죠. 그런 일들이 있었으니까 다큐가 나온 거 저도 이제 이해가 되더라고요. 예. 네네. 오늘 정말 또 사람이 이렇게까지 무서울 수 있다라는 또 이야기를 들려주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만약에 내가 어느 지역에 살고 있었고 그 지역에서 나쁜 일을 저질렀다면 그 지역이 잘못된 게 아니라 사람이 잘못된 거지, 그 어떤 지역이 잘못이 됐다거나 어떤 직업이 잘못이 됐다거나 그런 건 절대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도 알고 계셔야 되고, 이 섬이 어디라는 것은 이야기에 어디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또 추측은 삼가해 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윤우인 아빠님께서 오늘 만신할머니 이야기로 찾아와 주셨습니다. 오늘 만신할머니 이야기는 바로 지금 뒷 배경에 보시는 것처럼 옛날 장터 느낌인데, 이 옛날 장터 느낌은 어떨지 또 어떤 사연이 있을지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윤우인 아빠님.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목소리가 활기차시군요. 네, 저는 언제나 활기차입니다. 자, 반갑습니다. 오늘 또 만신할머니 이야기 기다리셨던 귀족님들도 많으신데, 오늘 해주실 이야기는 좀 뭔가 시장 같은 그런 느낌? 옛날 시장? 네, 그렇습니다. 시장에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아하, 알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렛츠가! 길이십니다. 렛츠 기릿! 오늘 이야기는 두 가지 질문과 한 가지 답변과 한 가지 이야기입니다. 시험 칠 준비 됐나요? 필기하셔야 돼요. 네, 필기하세요. 네, 좀 어려운 단어가 좀 나옵니다. 네네. 질문에서. 첫 번째 질문은 제가 할머니한테 한번 여쭤봤어요. 할머니, 혹시 무당이 되려면 힘들어요? 이렇게 제가 물어봤어요. 무당이 되는 과정이 궁금해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할머니가 답변을 해주시더라고요. 아마 옛날처럼 무당이 된다고 하면은 요즘 무당들은 아마 다들 19은 이 길에 안 들어설 거라고. 오, 너무 힘들었대요. 본인은 그래도 조금 나은 편이었대요. 예. 17에 남해 구판에서 내림을 받았으니까, 신이 오셨으니까 그 후에 2년을 꼬박 앓으셨대요. 거의 뭐 반거동도 못하고 거의 반시체셨대요. 그때는. 그렇게 받고 난 뒤에 혼자서 한 3, 4년을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냥 남의 점사 봐주고 그렇게 사셨대요. 그때는. 그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다가 이제 신어머니를 만나게 되셨대요. 할머니가 불쌍했는지 아니면 곁에 계시는 어르신이 부탁하셨는지는 어머니가 말씀 안 해주셔서 모르는데, 그렇게 어머니 밑에서 하나 둘씩 배우셨대요. 예. 시간을 보내다가 곡산 할아버지도 만나 뵙고 그 후에 내림을 받으셨대요. 곡산 할아버지를 만나고 난 다음에 돌아오고 나서, 예전에는 그 신대림 과정을 천하세품이라고 그랬대요. 어렵죠. 어려운 단어 나옵니다 이제. 천하세품이라고 불렀대요. 그래서 허주 잡신을 벗기는 허툰굿, 그 요즘 말로 하면 뭐 허주 잡기 벗겨내는 그런 가리굿이라고 하잖아요. 요즘에는 허툰굿이라고 했대요 그걸. 그리고 신을 내림받는 내림굿, 그리고 마지막이 소술굿이었대요. 그게 원칙이었대요. 근데 할머니는 허툰굿은 생략을 하시고 워낙에 오신 신명이 분명해가지고 어머니가 너는 허툰굿은 필요가 없다 해가지고 허툰굿은 빼먹으시고 내림굿하고 소술굿만 하셨대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할머니가 내림굿을 받고 바로 구판에 들어선 건 아니었대요. 네. 어머니 밑에서 진짜 여러 가지를 배웠대요. 신을 대하는 방법, 그리고 무가 같은 게 있대요. 제가 할머니 무가가 뭐예요? 물어보니까 그 무당들이 구판에서 막 이렇게 주문처럼 막 읊어대는 경문 같은 거 있잖아요. 오, 예. 그걸 무가라고 한대요. 지금은 모르겠는데 그때 당시에는 선생님한테 배우지 않으면 배울 수가 없었던 거였대요. 간혹가다 책이 있긴 하지만 보통은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내려오는 거래요. 그래서 그거를 배우고 그렇게 근 7, 8년을 어머니를 따라다녔대요. 예. 굿 도와주고 한 푼, 두 푼 모아서 방울을 만들었대요.
그 할머니 방울을 만드는 거예요.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원래 그 방울을 만드는 거예요. 진짜요? 무당들이 본인이? 흔드는 방울 있잖아요. 예. 그걸 만드는 거래요. 오. 그래서 한 푼 두 푼 모아가지고 만드셨고 지금처럼 어디 가가지고 사다 쓰는 게 아니래요. 예. 그때는 그렇게 함부로 만들 수도 있는 것도 아니었대요. 그래 국거리 한 번 하고 방울 한두 개 달고 또 돈 모아가지고 무구 마련하고 그렇게 무구하고 신복하고 방울이 완성이 되면 그때 소술구슬한대요. 그러니까 기간이 엄청 긴 거죠. 지금처럼 막 1년, 2년 이렇게 되게 하는 게 아니라 벌써 할머니 10년 지난 거예요. 그냥 어머니 밑에서 배우면서도. 그렇게 무구하고 신복하고 완성되고 나서 지금처럼 온갖 무구 뭐 돈 주고 다 사고 뭐 방울 부채 사서 내린 굿 빠자마자 구슬 띄는 게 아니래요. 그래도 운이 좋은 경우에는 선대 선생님이 쓰시던 뭐 방울을 이어받을 때도 있고 그런 거 되게 흔치 않은 경우라서 거의 없고 그래서 보통의 경우는 이렇게 구슬을 해가지고 한 거리 두 거리 띄어가지고 받은 품삯으로 조금씩 만들어가지고 신의 길을 배운대요. 예. 그때부터 조금씩. 그렇게 무구가 마련되면 소술 구슬 통해서 이제 그 의미를 배우고 이렇게 정성을 다해야 비로소 스스로 구슬을 할 수 있는 무당이 되는 거래요. 지금처럼 막 2, 3년 하고 구슬 뛰는 게 아니라 적어도 친어머니 밑에서 5년 이상은 배워야 된대요. 거의 수련이구나. 국거리 배워야 되잖아요. 예. 무가도 배워야 되고 진행가 차려야 되고 음식을 어떻게 준비하고 이걸 배워야 되잖아. 그 과정이 복잡하대요. 그렇게 할머니도 무당의 길로 들어서셨대요. 이제 저 집 다니면서 점사 봐주면은 미친 X라고 욕먹고 재수 없다고 욕먹고 온갖 멸시 손가락질 다 받아가면서 그걸 시작하셨대요. 그렇게 하다 보면 사람의 감정이 무뎌지는 거래요. 스스로를 다스리는 방법을 배운대요. 그걸 하면서. 지금 그렇게 하라고 하면 누가 그렇게 하겠냐 이 말이에요. 할머니가. 신내림도 마찬가지래요. 지금처럼 뭐 준비 다 해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와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초저녁에 볏짚을 태워가지고 그 잿물로 몸을 깨끗하게 씻는데요. 예. 그리고 신내림 받을 애동제자하고 신어머니하고 딱 둘만 다른 사람 안 데리고 가고 딱 2명만 새벽에 산에 올라가가지고 조용히 신내림을 하고 왔대요. 예. 아무것도 모르는 허주 잡신 들려갖고 막 눈불림을 하거나 뭐 귓불림 하는 거를 아무거나 흉내내지 못하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 거래요. 그러니까 이미 막 복잡하잖아요. 지금 하는 거랑 완전 다르죠. 지금은 그렇게들 안 하니까 그렇게 허주 잡신 낀 무당들이 많은 거 아이가. 스스로 망치는 거라고. 예. 분명히 신의 길을 가야 할 사람인데 그렇게 내림을 하니까 허주 잡신들이 먹을 거 있다고 달라드는 건지도 모르고 죽을 자리에 스스로 들어간대요. 그게 너무 안타깝다고. 아무리 세상이 변해도 지켜야 할 도리는 있는 법인데 편하다는 이유로 그렇게 하니 엉망진창이 되는 거라고. 막 할머니 때는 그 길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도중에 포기하는 사람들도 엄청 많았어요. 이렇게 사느니 그냥 미친 채로 살겠다. 반정신 놓고 날 살겠다. 아니면 도중에 정신 놓고 그냥 나가는 사람 숱하게 모셨대요. 그렇게 할머니는 남의 굿판에서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막 살다가 그제서야 어머니를 따라다니면서 굿을 배우셨대요. 그걸 안 배우면 할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점사를 보는 거는 그냥 보이는 대로 말해주면 되니까 어렵지 않은데 굿은 배워야 할 수 있대요. 예. 게다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너무 힘들대요. 1, 2년 배워갖고 되지도 않고 적어도 3년은 배워야 된대요. 무가가 엄청 양이 많대요. 그게 국거리가 막 48가지가 있으니까 그걸 다 외우려고 해봐요. 무당의 노래인 머리도 거죠? 좋아야 돼. 네. 무당이 뭐 이렇게 하면서 노래를 하는 거래요. 그 예. 주문같이 경무같이 외우는 걸. 그걸 무가라고 하는데 그렇게 할머니가 굿판 하나 둘씩 띄면서 신복하고 무구를 마련해 사셨는데 적어도 5년, 보통 10년 걸렸대요. 그걸 준비하는데. 소수구슬을 할 때까지. 할머니 같은 경우에 워낙 어머니가 본인을 애지중지해 주셨대요. 신의 길로 이어진 제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엄청 잘해 주셨대요. 본인이 내려주시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신복 같은 것도 어머니가 손수 만들어 주셨대요. 한 땀 한 땀 바느질 해가지고. 지금처럼 막 돈 주고 사던 시대가 아니었대요. 사람 사서 맡겨야 됐대요. 그렇게 해서 그게 얼마나 귀중한 옷이에요. 그렇게 할머니가 예. 신어머니한테 옷도 받고. 그래서 내림굿이라는 게 쉽지 않고 또 무당이 됐다고 해서 굿을 막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저는. 아 이거 진짜 이게 그냥 보통 그걸로 되는 게 아니구나. 대충 하는 게 아니구나 싶었어요. 그리고 제가 다음 질문을 했어요. 할머니 지금까지 긴 세월 사시면서 본인이 초라하다 무기력하다 느끼신 적이 있으셨냐고 물어보니까 할머니가 고민하실 줄 알았는데 금방 대답해 주셨어요. 예. 왜 없겠노? 많았지. 나도 사람인데.
왜 없겠노? 이렇게 대답하시고는 갑자기 잠시 술상 좀 봐왔구만 하고 부엌으로 가시더라고요. 그리고 작은 술상 하나 봐오셔가지고 술을 한 잔 탁 드시고는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내가 아무것도 못했던 일이 있다고. 도저히 내가 노력해도 안 되는 일이 있었다 하시고는 할머니가 내가 얼마나 그 일이 생생하면 아직까지 내가 날짜도 안 잡힌다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날이 1960년 정월 14일 날이었대요. 예. 그때는 할머니도 혼자 구슬 못 하실 때고 어머니 따라가지고 구판에 이제 도와주는 일을 하러 가셨대요. 그 구판을 따라갔는데 용궁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서 큰 동제가 있대요. 1년에 한 번 하는 종을 보름에. 그래서 어머니도 초대 받으셔가지고 할머니도 따라가셨대요. 도와주시러. 이제 동제에 필요한 물건들은 많이 준비는 했는데 미처 준비 못한 음식들 상할까봐 그거를 용궁장에 가서 장을 봐오라고 시키셨대요. 그 할머니랑 할머니 친언니랑. 그래서 두 분이 이런 물건을 사러 가셨대요. 필요한 물건을 사는데 물건에 신경을 쓰이는 게 아니라 자꾸 할머니가 딴 데에 신경을 쓰이시더래요. 예. 뭔지 모르겠는데 뭐가 자꾸 시선이 그쪽으로 가더래요. 이유 없이. 물건에 신경을 써야 되는데 제상에 올라갈 음식 준비하는데 허투루 준비하면 안 되잖아요. 신경은 내가 자꾸 그쪽으로 가. 정신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이게 막 어리버리하고 있는데 원체 또 사람들이 많은 장이었대요. 예. 거의 뭐 콩나물 이렇게 있듯이 그냥 빽빽하게 사람이 있는 장이었대요. 그 장이. 그 정신을 빼놓다가 옆에 있는 언니분한테 혼난 거예요. 정신이 있나 없나 네가. 버뜩 정신이 안 차리나 이래가지고 번신이 버뜩 들어가지고 있는데 그래도 뭔가 자꾸 마음에 턱하고 걸리더래요. 이제 그제서야 이제 할머니가 옆에 언니분한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언니야, 내도 모르겠다. 자꾸 신경이 딴 데로 가는데 신령님이 그렇게 하는 건지 아니면 내 착각인지 내도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예. 그러니까 그 이야기 듣고 언니분이 말씀을 하시대요. 뭐가 그렇게 신경 쓰이는지 모르겠는데 큰 곳 앞두고 있으니까 여기저기서 잡기가 기웃거리니까 네가 원체 민감하니까 자꾸 그쪽으로 시선이 가는 거 아니겠나. 너무 크게 신경 쓰지 말고 물건이나 사가지고 빨리 돌아가자. 준비할 거 많다. 그리고 돌아가서 어머니한테 말씀드리는 게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물건을 다 사셨대요. 돌아가는 길에 이제 뭐 한 12~13살쯤 돼 보이는 애가 반대편에서 막 달려오더래요. 막 달려오더니 물건을 탁 잡아치고 도망을 치더래요. 그래서 서둘러가지고 야 도둑놈 잡아라 해가지고 쫓아가셨는데 다행히도 이제 그 도망가는 아이들 주변에 사람들이 잡았대요. 예. 그래서 할머니가 그 애를 보고 욕을 막 한바탕 하셨대요. 이게 어떤 물건인 줄 알고 이거 훔쳐가냐고. 네가 죽고 싶어갖고 환장을 했냐 이런 식으로 막 이야기를 막 하셨대요. 막 하니까 애가 막 악다구니를 쓰더래요. 당장에 내가 굶어 죽을 판인데 그게 무슨 상관이냐고. 화가 난 할머니가 애를 때리려고 손을 치켜 드셨대요. 그때만 해도 할머니가 성격이 그러실 때니까. 근데 옆에 있던 언니분이 말리시더래요. 아가 너무 배가 고파서 안 그러나 그렇게 화를 내면 뭐하노. 이미 다른 사람 손 타가지고 제상에 올리지도 못할 물건인데 그냥 좋은 마음으로 그냥 그 애한테 주고 가면 되지. 와 그러노. 이렇게 말리고는 그 애한테 가가지고는 돈을 손에 쥐어주시면서 얘기를 하셨대요. 예. 이 돈 가지고 필요한 거 있으면 그걸로 사라고. 이게 무슨 물건인지도 모르고 함부로 이렇게 훔치면 벌 받아 죽는다. 네가 걱정이 돼서 안 가나. 다행히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아가지고 이거는 네가 가져가고 돈도 가져가라고. 다음부터 이렇게 하지 말고 도와달라고 하라고. 누군가는 안 도와주겠느냐. 이 이야기를 하고 돌려보내셨대요. 그 할머니 이제 그 광경을 보고는 감탄하기보다는 화가 나셨대요. 아니 그게 무슨 물건인지인데 저 어린 게 아무리 철이 없다고 해도 그렇지 그러다 크게 벌이라도 받으면 어떡하려고 그러냐. 그 말을 하니까 그 언니라는 분이 딱 잘라서 얘기했대요. 행색을 보니까 부모 없이 힘들게 사는 애 같은데 저 어린 게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눈이 뒤집혀갖고 그런 짓을 안 했겠노. 큰 것도 있는데 그냥 불쌍한 애 하나 도왔다 생각해라. 크게 잘못한 것도 아닌데 그냥 넘어가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당연히 할머니보다 윗사람이라 할머니가 그냥 속으로는 용서가 안 됐지만 겉으로는 알겠다고 하고 돌아오셨대요. 유야무야. 장을 보시고 들어가셔가지고 아까 장터에 있던 일을 말씀을 하셨대요. 얘기하시면서 부정 타려고 하니까 별 이상한 일이 다 생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신어머니가 화를 막 엄청 내시더래요. 예. 큰 국거리라서 네가 신경 쓰이는 건 알겠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어린애한테 그렇게 대하는 건 잘못된 거라고. 그 어린 게 얼마나 상처를 받았겠냐고.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도와줘야 맞는 기다. 우리 같은 사람이 큰 곳 앞두고 부정 타는 게 네가 하는 짓이 부정 타게 하는 짓이라고.
혼자 안 보는 게 천만다행이라고. 천지분간 못한 네 성적이면 분명히 크게 사고 쳤을 건데 그래도 옆에 다른 사람 붙여갖고 이만한 걸로 끝난 줄 알라고. 다시는 그런 일 없도록 조심해라. 큰 곳 앞두고는 정갈해야 되는 게 비단 신뿐만 아니라 사람들과의 사이도 문제가 없어야 된다. 이야. 이렇게 말은 하셨는데 사실은 엄청 혼이 나셨대요. 눈물 쏙 빠지도록 혼이 나셨대요, 할머니가. 할머니 그때만 해도 사람들 막 모지게 대할 때여가지고 많이 모르셨대요, 사람 대하는 법을. 그냥 근근히 사람들 점사나 봐주고 뭐 작은 굿 하는 게 전부였는데 그때만 해도 뭐 큰 굿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작은 굿도 배워야 되는 건데 할머니 큰 굿판 따라다니는 게 얼마 되지 않은 그야말로 애기 무당이었대요. 애기 무당. 네. 10년 가다듬고 몸가짐 배운 지 한 이제 10년? 조금 지나시는 동안 10년이? 진짜 벌써 신 받은 지는 거의 한 20년쯤 되고 신 가다듬은 지는 한 10년 정도 된 거예요. 굿판 따라서 굿거리 배우던 때였대요. 그렇게 마을 유지가 동제를 시작했고 이제 선생님들 굿거리가 시작됐대요. 구경만 하고 계셨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막 웅성웅성거리더래요. 그리고 나서는 통곡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내는 억울해서 눈도 못 감는다. 피 같은 내색이 이 더러운 세상에다가 이렇게 고생할 거 생각하면 내 억장이 무너진다. 이러면서 막 펑펑 울더래요. 예. 이렇게 여와가 내가 난리치면 뭐 하겠노. 누가 우리 억울한 얘기를 들어주겠노. 이 말이다. 막 내는 분통이 터진다. 막 이러면서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사람들이 막 뜯어 말긴 거예요. 동전이니까 1년에 한 번 있는 큰 제사인데 그거 부정 타면 안 되잖아요. 사람들 일하면 안 된다 하고 막 아수라장이 됐는데 그걸 지켜보고 있던 친어머니가 사람들을 물리시더래요. 그만하라고. 그리고는 그 뒤편에 있는 지난번에 장터에서 물건 훔치던 애한테 가서 인사를 드리시더래요. 아, 귀한 분께서 먼 걸음 하셨습니다 하고 할머니는 그걸 보고 어만 하고 계셨대요. 왜지? 뭐 이러고 있는데 애가 입을 열더래요. 근데 입을 열었는데 할아버지 목소리가 나오더래요. 내가 며칠 전에 너무 급해갖고 그렇게 했는데 내가 오랜 시간 동안 대접을 못 받아서 그렇게 했다고. 이곳에 계시는 많은 분들이 부르시니까 내가 오지 않을 수 없어갖고 이렇게 왔다고. 그리고 나하고 함께 온 이 사람들은 너무 분통한 마음에 신체 한탄을 하는 거니까 나중에 뒷거리 할 때 챙겨주면 되네 하시고는 아이 몸에서 빠져나오셨대요. 그 아이는 축 늘어지고. 예. 서둘러서 이제 정리를 하고 국거리를 마저 진행을 하셨대요. 뒷거리 진행하는데 몇몇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자기 신세 한탄을 하더래요. 그러니까 신어머니가 그거 다 들어주고 토닥여주고 뭐가 그렇게 억울해가지고 이승에 매여있냐고. 그만들 하시고 떠나시라고. 무엇을 도와주면 되겠냐 물어보고 사람들 각자 사연 얘기해주는 거 다 들어주시고 그렇게 원을 다 풀었는데 한 사람은 자기 원을 안 풀더래요. 계속해서 자리 지키고 앉아 통곡을 하면 자기 사연 이야기 안 하고 입을 다물고 있더래요. 신어머니 계속해서 얘기해보라 했는데도 통곡만 하고 자기 사연을 얘기는 안 하더래요. 아까 자리에 지키고 있던 아이 몸에 들어가 있던 어르신이 다가오셔가지고 그 사람 토닥토닥 하시더래요. 여서 이런다고 해결이 되시나 이러지 말고 나하고 함께 가세나 하시고는 그 사람 몸에 손을 탁 대니까 그 사람 몸에 귀신이 탁 빠져나오더래요. 예. 그리고는 그 어르신 옆에 서더래요. 그 어르신 아이 몸에 다시 들어가가지고 가세나 하시고는 가려고 하시다가 할머니를 바라보시고는 말을 이어하시더래요. 자네가 날 좀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자네 생각은 어떠신가? 네, 물어보셨대요. 할머니가 이제 그 말에 못하신 거예요. 무슨 상황인지 못하시니까 옆에 있던 신어머니가 호통을 치셨대요. 뭐 하는 거냐고 인사 올리라고. 여기 지역 선왕 어르신이다. 인사드려라. 이렇게 하시고 대신 사과를 하셨대요. 제자가 아직 익숙지가 않아가지고 어르신이 누구는지 몰라서 예의가 없었다고. 용서해달라고. 그 아이 보면 괜찮다고 이제 웃으시고는 휘적휘적 걸어가시더래요. 신어머니가 어서 따라가라고. 내가 할 일이 아니다. 네가 해야 될 일이다 하시고는 굿판에서 남은 음식을 손에 쥐어주시고는 굿판을 정리하러 가셨대. 예. 할머니는 영문도 모르고 이제 그 어르신 따라간 거예요. 죄송하다는 말만 했대요. 죄송합니다 어르신. 제가 몰라 뵙고 그랬습니다. 며칠 전에는 죄송하다 하셨대요. 그 어르신이 그냥 말없이 계속 걸으시다가 어느새 해가 떨어질 때가 됐고 지역 선앙당에 도착을 하셨대요. 그리고는 그 아이 몸에서 빠져나오셨는데 잠시 후에 정신을 차린 것 같아서 봤는데 애가 원래 정신이 좀 온전치 않은 애였던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선앙당 옆에 할아버지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원래 정신이 온전치 않은 아이라고. 어렸을 때 정신을 놓았다고. 살아있어도 죽은 아이라고. 예. 얼마나 큰 고통이었으면 그 어린 나이에 넋을 놓았겠노. 그 피부치가. 그래서 내가 틈틈이 저 아이 몸에 들어가서 장터에 가서 그렇게라도 연명시켰대요. 여기 있는 저 아이의 부모가 너무나 간절히 그걸 원해서 본인이 그걸 도와주셨대요. 틈틈이.
장날이 되면 그 아이 몸에 들어가서 장터에 가서 이제 음식 빌어 먹고 이걸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가 제가 뭘 도와드리면 되겠습니까? 물으니까 그 어르신이 내가 여기 오고 가며 모아놓은 불쌍한 영혼들이 있다. 그 어르신께 부탁드리려고 한다. 여기 매여있는 영혼들은 억울하게 죽은 영혼들이라고. 마땅히 부탁할 사람이 없었대요. 그동안 내가 메어 놓았다고. 워낙 한이 깊어서 풀어줄 사람이 없다고. 사람들을 해칠까봐 혹여나. 억울한데 사람들을 해쳐갖고 또 벌 받을까봐. 그래서 마침 어르신이 근처에 오셔서 내가 부탁드리려고 자네를 불렀다. 예. 할머니 가져온 음식 가지고 구판을 막 준비를 하셨대요. 그리고 이제 거기 매여 있는 영혼들을 많이 올려 보내셨는데 모든 영혼들이 떠난 건 아니고 몇몇의 영혼은 남아 있었대요. 예. 그 부모 영혼도 마찬가지고. 할머니 어떻게 도와줄지 몰라 고민하고 계셨는데 갑자기 중년 부부가 오더래요. 소낭당으로. 막 와가지고 아이한테 서둘러 가가지고는 와 또 여기 와 있노. 막 울면서 아이를 꼭 안더래요. 할머니가 누구시냐 물어보니까 큰아버지 내외라요. 부모를 잃어가지고 정신을 놓은 지 이미 10년이 넘었대. 그 애가 그냥 컸을 때부터 애가 정신이 없었던 거야. 크면서부터 쭉. 그래서 늘상 장날이 되면 사라졌다가 여기에서 꼭 넋을 놓고 앉아있다는 거야. 예. 딴 데는 안 가고 꼭 거기서만. 그래서 할머니가 그러느냐 어쩌다가 부모님이 돌아가셨노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분들이 이제 좋은 일도 아닌데 왜 알려고 하냐 하시고 아이를 데리고 떠나셨대요. 할머니는 속으로 전쟁통에 부모를 잃었구나 싶으셨대요. 난리통에. 그래서 그 아이 부모한테 다시 물어보셨대요. 혹시 전쟁 때 피난하시다 돌아가셨느냐 하니까 아니 고개를 젓더래요. 그리고는 우리 애 잘 부탁드립니다 말만 계속 하더래요. 할머니 어떻게 할지 몰라가지고 신어머니한테 다시 물어보러 가셨대. 할머니가 이런 일을 부탁하셔가지고 도와드리고 왔다. 근데 그 아이를 도와주라는 그 부모의 부탁을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도무지 모르겠다. 말씀드리니까 신어머니가 다음날 마을 유지분한테 말씀을 드렸대요. 혹시 이런 아이 아시느냐 하니까 유지분께서 그 아이는 어느 마을에 사는 아이입니다. 장날에 뭐 자주 오고 그러니까 알고 있습니다 하니까 그러면 같이 좀 데려가 주십시오 해가지고 이제 신어머니하고 다른 분들은 다 돌아가시고 할머니 혼자서 그 유지분하고 그 애가 산다는 마을을 가보셨는데 마을에 도착하자마자 엄청 추웠대요. 물론 엄동설한 추운 날이긴 했는데 완전 다른 느낌의 추위였대요. 예. 그냥 추운 것뿐만 아니라 몸이 너무 무겁고 너무 슬프더래요. 감정이 막 복받쳐 오더래요. 그 마을을 봤는데 집이라고 이렇게 생기긴 했는데 거의 다 막 쓰러져가는 막 판자촌 뭐 그런 집에 사람들이 살고 있더래요. 그 마을에. 뭐 한 10몇 가구 되는 마을에. 그래서 보니까 거의 모든 집에 귀신들이 집마당에 서 있는데 그 몰골이 너무 처참했대요. 머리에 구멍 난 건 기본이고 막 팔이 막 덜렁덜렁거리고 뭐 다리도 없고 이런 귀신들이 마당에 막 어떤 집은 뭐 많으면 막 4-5명씩 이렇게 있고 막 7-8명씩 있는 데도 있고 온 집집마다 그렇게 귀신들이 있었대요. 그 할머니가 눈 뜨고는 못 볼 관계로 눈을 감으셨대요. 예. 할머니가 그걸 하시면서도 그때 처음으로 끔찍한 걸 보셨대요. 그 전까지는 그렇게 끔찍한 걸 못 봤는데 거기서 그 끔찍한 걸 보신 거예요. 그 외지 사람이 마을 입구에서 그러고 있으니까 이제 마을 분들이 누구냐고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 할머니가 솔직하게 얘기를 하셨대요. 사실은 저는 어디 사는 누구고 무당일을 한다. 여기 뭐 채시성을 가진 정신줄로 온 애가 있느냐. 아이를 도와주러 왔다. 이렇게 하니까 마을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귀신이 많느냐 하니까 사람들이 무슨 소리 하냐고 나가라고. 이제서 조금 있고 좀 평범하게 살라고 하는데 이거 무슨 짓이고 하면서 들쑤시냐고 막 화를 내면서 할머니를 쫓아보내더래요. 마을 밖으로 막 예. 밀어내더래요. 할머니 계속 얘기를 하실 때 무슨 일인지 제가 잘 모르지만 좋은 곳으로 보내드려야 하지 않겠느냐 이게 말씀을 하셨대요. 그렇게 마을에서 막 실갱이를 막 하고 있는데 마을에서 제일 연장자분이 나오신 거예요. 왜 그러느냐 해서 물어보니까 할머니가 이제 도와드리고 싶어서 그런다. 마을에 흉하게 돌아가신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렇게 두면 행여나 마을 사람들 잘못될까 싶어 도와드리고 싶다 말씀을 하셨대요. 그 연장자분은 그래도 찾아온 손님이라고 밥이라도 한술 뜨시고 그냥 가시라고 마을 일에 상관하지 말고 괜히 화 입을까 두렵다 이렇게 얘기하시고는 밥을 드시면서 그 아이의 사연을 들었대요. 10년 전 즈음에 그 아이는 부모를 잃었고 이 마을에 사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일가 친척을 다 잃었대요. 아직도 그날만 생각하면 억장이 무너지고 누구한테 하소연할 길도 없고 야. 그저 마음에 이고 살아간다고 사람들이. 그동안 그래도 그 원을 풀어주려고 이리저리 무당을 알아봤대요. 보다시피 우리도 이렇게 하루하루 근근히 먹고 산다. 힘든 마을이라 크게 굿도 못하고
우리도 죽은 사람 그 사람들 원을 다 달래주고 싶은데 몇 년 전에 먹고 살기 힘들어도 돈을 모아가지고 구슬을 하려고 했대요. 무당이 와가지고 이거 안 된다고 손을 놨대요. 마을 입구에 도착하자마자 이거 안 된다고. 너무 한이 깊고 원이 깊어갖고 방법이 없다고 돌아가 버렸대요. 마을 입구에서. 그 할머니 그 말씀을 듣고 제가 도와드리겠다고.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준비해서 오겠습니다. 말씀을 하시고 마을을 떠나셨대요. 마음이 무겁지 그걸 봤는데. 그 본인이 거기까지 인도돼가지고 갔는데 아무것도 못하고 돌아오니까. 그래서 마을에서 떠나오는 길에 마을 사람들이 이제 너나 할 거 없이 이제 도와달라고. 제발 도와달라고. 막 나와가지고 얘기를 하더니 할머니가 아이고 알겠습니다. 제가 금방 오겠습니다 하고는 이제 신어머니한테 가서 말씀을 드렸대요. 제가 인도받아가지고 연이 돼서 어떤 마을에 갔는데 도와주시면 안 되겠느냐. 말씀을 드리니까 어머니께서 하시는 말씀이 왜 그걸 내가 하노? 자네한테 부탁한 건데 자네가 마무리하면 될 거 아이가? 근데 그만한 일이면 큰 굿이 필요할 거고 준비는 내가 도와줄 테니까 네가 하면 된다 하셨고 이제 신어머니하고 몇 분 데리고 마을을 찾아가셨대요. 예. 그리고 이제 마을 분들한테 돌아가신 분들 이름 적어달라고 그러시고 혼맞이 구슬해가지고 마을에 있는 영혼들을 다 모으셨대요. 예. 마을에 있는 영혼뿐만 아니라 다른 영혼들도 다 끌어모으셨대요. 그 마을 근처에 돌아가신 분들 다 모으셨대요. 하나하나 이름을 호명하면서 굿을 진행을 하셨대요. 이제 너무나도 큰 원하고 한 때문에 그곳을 떠나지 못하는 영혼들을 달래주셨는데 원한이 너무 크니까 풀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곳에 떠나지 못하는다는 말에 할머니가 그냥 그러면 제가 작게 돌무더미를 만들어서 여기에 모시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그렇게 마무리하시고 그게 마음이 계속 걸리셔가지고 할머니가 그 후에도 근처 갈 일 있으면 마을에 들러가지고 그 불쌍한 분들 달래주셨대요. 그렇게 10년 일 하고 난 다음에 마을 분들이 얘기를 해주셨대요. 무슨 일인지 얘기 안 하고 계시다가 그 마을에 와가지고 사람들을 싹 죽인 거예요. 오. 싹 죽인 다음에 그거를 빨갱이 짓으로 몰았대요. 어디 가서 얘기도 못하고 군사정권 시절이니까 말도 못하고 입을 다물고 사셨대요. 그냥 계속해서. 그 끔찍한 것에 돌아오는 것도 막 정말 진저리가 났는데 그래도 고향이라고 그곳에 돌아와가지고 보잘것없는 집에 농사로 근근히 먹고 살았다고. 할머니가 그분들한테 그저 죄송하다 그랬대요.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게 지금은 이것밖에 없다고. 저기 계시는 분들이 떠나는 게 원치 않으신다고. 그저 이렇게 조금씩 달래서 하나씩 돌려보내드리는 방법밖에 없다고 말씀하셨대요. 그리고 그 불쌍한 영혼들을 다 거두셔가지고 근처에 선왕에 가서 부탁을 하셨대요. 예. 부탁을 하니까 선왕 할머니께서 위로를 해주셨대요. 원이 너무 크고 무거워가지고 본인도 몇 명만 거뒀대요.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집집마다 작은 굿이라도 해가지고 올려 보내려고 했는데 그게 안 풀리니까 선왕께서 이게 잡고 계셨던 거예요. 그 영혼들을 다. 안타까웠는데 그래도 인연이 된 사람이 와가지고 영혼을 거두어가지고 부탁하니까 내가 오히려 고맙다고. 부디 앞으로도 그렇게 불쌍한 영혼들을 위하는 사람이 되라고 예. 격려해 주시고는 이제 그 후에도 할머니는 사람들이 모르게 진짜 그 마을 사람들 빼고는 모르게 조용히 마을 분들하고 억울하게 돌아가신 분들 그분들을 위해 가지고 1년에 2번씩 조그만하게 제사를 지내드렸대요. 이야. 굿을 하고. 그 떠나실 분들은 떠나는 걸 도와드리고 원이 풀려가지고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지고 93년 12월이 돼서야 위령비가 세워졌대요. 그 마을에. 그 전까지는 없었대요. 위령비가. 예. 그리고는 할머니가 그 위령비가 세워지기 며칠 전에 굿을 해주셨대요. 하지만 아직도 거기에는 많은 분들이 남아 계시대요. 못 떠나시고. 한이 그곳에 너무 남아가지고 많으니까. 자손들을 지키겠다고 하셔가지고 거기 남아 계셨다고 하셨대요. 그래서 할머니가 그 일을 하면서 참 너무 가슴이 아프고 안타까웠대요. 본인이 해줄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어서. 그리고 그때 그 정신이 온전치 않은 아이는 할머니의 신어머니가 거두셨대요. 거두시고 얼마 지나지 않아가지고 이제 부모님은 떠나셨고 하늘로 올라가셨고 다행히도 그 애는 그 후에 조금씩이나마 정신이 맑아져가지고 그 후에 그 언니분의 신아들이 됐대요. 신아들이 예. 되고 그렇게 살다가 편안하게 돌아가셨다고 하시더라고요. 할머니한테 신조카가 되는 거죠. 그렇게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야. 할머니가 그때는 아무것도 못 해주셨대. 어디 가서 말도 못 하셨대요. 예. 이 일을 맡으면서도 본인도 무서우셨대요. 내가 이거 괜히 얘기해가지고 나도 위험해지는 거 아닌가. 본인이 비겁했다고. 당당하게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그걸 얘기를 못했다고. 그게 너무 가슴에 아직도 맺혀있다고. 내가 죽기 전까지 그분들 다 돌려보낼 수 있을까 아직도 걱정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얘기를 끝내주셨어요. 근데 이거를 누가 치부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까요? 이 이야기를. 그렇잖아요.
할머니는 그게 가슴에 맺히셨답니다. 그럼요. 얼마나 또 맺히셨으면 이 이야기를 직접 들려주실 때 좀 많이 힘들어 하셨을 것 같아요. 그때 생각 때문에. 네. 막 우시기도 하고 아이고. 막 술도 막 되게 많이 드셨어요. 그때. 평상시에 얘기할 때 술을 안 드셨거든요. 예. 뭐 얘기해 주실 때 되게 밝고 막 이렇게 긍정적으로 얘기해 주셨는데 그날은 분위기가 무겁더라고요. 그러게요. 네. 오늘 윤호인 아빠님께서 마신할머니가 말씀하시기 힘들었던 내용을 또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아무튼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또 이렇게 이야기 들려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아빠님. 네. 정말 무당이 되기가 힘든 과정. 요즘은 어떤 식으로 무당이 되거나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예전에는 이렇게 정말 힘들었다라는 이야기도 들을 수 있었고, 또 안타까운 우리 역사에 관련된 이야기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만신할머니는 많이 뭔가 힘드셨나 봐요, 당시에는. 그래서 힘든 이야기 잘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야기는 시청자 깬콜라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실 거고요. 깬콜라님께서는 한 병원의 임상실험실 야간 보안업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때 당시에 보안업을 하면서 실제로 겪었던 이야기입니다. 어떤 이야기일지 바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깬콜라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이고, 또 제가 제일 좋아하는 또 그 콜라를 닉네임으로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즐겨 쓰는 닉네임입니다. 오늘 또 이렇게 참여해주셔서 또 감사드리고요. 근데 제가 감사죠. 오늘 해주실 이야기가 병원인데 임상실험실 쪽에서 뭘 겪었다? 이제 순찰 같은 걸 하시면서 그렇게 했는데 맞나요? 네. 대충 얘기하자면 그게 맞는데, 내용이 조금 있어요. 그냥 한번 들어봐라. 알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어떤 네. 이야기일지 가보도록 할게요. 렛츠가! 기린입니다. 기린입니다! 제가 병원 보안 직원이긴 했지만, 그래도 그 병원으로 소속된 임상센터가 따로 있었어요. 네. 근데 임상센터는 건물이 병원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병원이랑 따로 이렇게 나눠져 있거든요. 거의 거리가 한 200~300m 차이가 나는 곳인데, 네. 그렇기 때문에 임상센터는 외부인이 절대 들어올 수가 없는 그런 건물이에요. 철저하게 통제가 되는 공간이고 직원들만 들어올 수 있는 곳이거든요. 직원들도 출근할 때마다 문을 저희가 개방해 놓는 게 아니라 직원들이 일일이 지문으로 찍고 들어오는 그런 곳이에요. 네. 그렇게 출입이 완전히 통제된 건물인데, 저희 보안 직원 같은 경우에 주간, 야간, 비번 어느 보안 직원처럼 다 그렇거든요. 그날은 제가 야간 근무 타임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야간에 일어나서 출근을 했는데 주간 근무자가 되게 폭삭 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슨 일 있었냐 했더니 오늘 화재 경보기 올려가지고 조금 고생했다, 인수인계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야간에도 한 번 더 올릴 수 있으니까 이거 주의해서 근무서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알겠다. 그렇게 인수인계가 끝나고 저는 이제 방범복으로 갈아입고 바로 순찰을 돌기 시작했죠. 예. 임상센터 건물이 5층 건물인데 5층부터 4층, 3층, 2층, 1층, 지하 1층까지 이렇게 도는 코스인데, 예. 보통 야간이나 주간이나 혼자 근무하거든요. 별로 하는 게 없어가지고, 그래가지고 혼자 이렇게 순찰을 도는데 이상하게 불이 다 켜져 있는 거예요, 건물 전체가. 원래 꺼져 있어야 돼요? 네, 원래 주간 근무자가 마지막 순찰을 돌 때 무조건 다 꺼놔야 돼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거 주간 근무자가 오늘 정신없어서 빼먹었는갑다 하고 제가 하나하나 다 끄고 내려왔어요. 네. 그리고 보안 데스크로 왔는데 저희 출입문이 통유리로 돼 있거든요. 벽도 다 통유리로 돼 있어요. 예. 근데 어떤 젊은 여자분이 저희 출입문 앞에 서서 저를 이렇게 빤히 쳐다보고 계시더라고요. 뭔가 원하는 눈빛을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그래서 뭐지? 하고 제가 출입문 열고 나가서 어떤 게 필요하십니까? 물어봤어요. 근데 보통 저희 임상센터가 병원인 줄 알고 착각하고 오시는 분들이 가끔가다 한 번씩 있거든요. 예. 그럴 때마다 저희가 여기서 내려가면은 병원 있다 그렇게 안내해 주려고 나갔는데 갑자기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화장실 좀 잠깐 써도 되겠냐고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된다, 여기는 외부인 자체가 출입이 안 되는 곳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2분이면 된대요. 잠깐만 쓰자고. 너무 급하다고. 근데 급한 사람 치고는 뭔가 너무 평안한 거예요. 왜 보통 사람이 볼 일이 급하면 몸이 베베 꼬이고 그렇잖아요. 그럼 안절부절 못해야지.
네, 그쵸. 근데 그 사람은 너무 태연하게 서 있다가 너무 급해서 그런데 이분이면 된다고 해서 정말 죄송하다고 제가 도와드릴 수는 없는 부분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문을 탁 닫고 들어왔어요. 그러면 보통 사람은 안 되는가 보다 그냥 가는데 한 곳에 서서 계속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예. 그래서 왜 저러지 하다가 이제 신경 쓰이니까 그냥 빨리 이렇게 하고 내보내야겠다 하고 문을 열어주고 그러면 빨리 금방 볼일 보시고 나가세요라고 하고 화장실 앞까지 제가 동행을 했어요. 1층에 있는 화장실 문으로 들어갔는데 이분이 5분이 지나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하. 뭐지 하고 기다렸는데 10분이 지나도 안 나와요. 이거 뭔가 있다 해가지고 제가 화장실 밖에서 놓고해서 혹시 안에 계세요라고 했는데 아무 응답이 없는 거예요. 예. 아 뭐야 하고 제가 딱 문을 열고 들어가가지고 선생님 안 계세요를 이렇게 얘기했는데 응답이 없어요. 예. 그래서 칸막이 전부 다 열어봤거든요. 없어요. 근데 그 화장실은 창문에 있기는 있는데 사람이 나가기에 너무 작은 공간이거든요. 네. 가로 거의 한 30cm, 세로 30cm 그런 곳이라서 사람이 나가기엔 조금 힘들어요. 그래서 뭐지 하고 찾다가 비상이 걸린 거예요. 네. 왜냐면 저희 임상센터는 외부인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절대 들어올 수가 없는 곳이거든요. 네. 택배 기사님이나 우편물 기사님들도 절대 못 들어가요. 저희 보안 데스크에 택배물이나 우편물 다 맡기고 들어가야 돼요. 공사하시는 공사업체 분들도 저희한테 신분증 맡기고 방문증 받아가지고 들어가서 저희 CCTV를 다 감시받으면서 일을 하셔야 돼요. 예. 그 정도로 보안이 좀 철저한 건물인데 이제 안에 외부인이 들어와서 사라진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비상이 난 거죠. 그래가지고 병원 보안팀에다가 전화를 했죠. 지금 비상이 걸린 것 같다. 의사분이 하도 화장실이 급하다고 해가지고 잠깐 쓰게 했는데 지금 이분이 사라졌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일단 CCTV 한번 다 보라는 거예요. 예. 저희는 보안 데스크에서 CCTV를 다 볼 수 있거든요. 근데 CCTV를 보고 제가 한 번 더 깜짝 놀란 게 뭐냐면은 제가 아까 순찰 돌면서 불 다 껐다고 했잖아요. 예. 근데 불이 싹 다 켜져 있는 거예요. 제가 순찰 코스마다. 소름 돋아. 뭐지? 오.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왜냐면은 아직 퇴근 안 한 직원이 있는가 보다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생각하면은 생각할수록 좀 이상한 게 그때가 새벽 1시였는데 퇴근 안 한 직원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때는 근데 정신이 없어서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일단은 사라진 그 여성분을 엄청 찾았어요, 제가. 다 찾아봤는데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시 보안팀에다 전화해가지고 일단은 CCTV 상황은 없다. 건물 내부에는 없는 것 같다라고 했더니 일단 팀장님이 알겠다. 그러면 보고서만 작성해서 제출해라 하고 전화를 딱 끊었어요. 네. 뭐지 하고 이제 앉았는데 앉자마자 제 뒤에 그 화재 경보요 겁나 시기 울리는 거예요. 예. 와, 이러면서 자리 막쳐고 나서 이제 그때부터 매뉴얼대로 시설팀이 지하 1층 끝방에 있거든요. 예. 시설팀으로 전속력으로 뛰어갔어요. 그래가지고 뛰어가가지고 환자가 어디서 감지됐는지 봤는데 3층 임상시험 병실이 있어요. 그 건물이 지하 1층부터 5층까지 있다고 했었잖아요. 3층 빼고는 다 그냥 사무실 개념이에요. 네. 직원들이 왔다 갔다 하고 근데 3층만 유독 병실이 이렇게 2개로 있고 가운데 간호사 데스크가 있어요. 근데 거기는 임상시험을 하는 환자분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간호사 데스크도 비어 있겠죠. 네. 그래서 올라갔는데 너무 잠잠한 거예요. 분명히 화재 감지는 3층 병실 안에서 감지가 된 건데 너무 고요한 거예요. 그래서 시설팀 직원한테 물어봤어요. 오늘 낮에도 이러지 않았냐. 그러니까 시설팀 직원이 맞다. 오늘 낮에도 이랬다.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단 알겠다. 이것까지 같이 보고하겠다. 이렇게 얘기해서 내려가서 보고서까지 다 작성을 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두 번째 순찰 돌 시간이 된 거예요. 두 번째 순찰 돌면서 다시 불 다 껐어요. 그때는 제가 확인을 했어요. 퇴근한 한 직원이 있는지 없는지 전부 다 확인하면서 불 껐거든요. 네. 그 건물에 시설팀 직원 1명, 저 1명 말고는 아무도 없었어요. 시설팀 직원이 불 킬 리는 전혀 없거든요. 불 킬 때는 저희한테 허락받고 불 켜게 돼 있어요. 시설팀 직원들은. 네네. 불 다 끄고 내려왔는데 다 끄고 다시 CCTV 화면을 봤는데 또다시 켜져 있는 거예요. 와. 이거는 제가 이거 누가 자꾸 이렇게 장난치는지 한번 돌려봐야겠다. 돌려봤는데 제가 딱 끄고 아래층으로 내려가자마자 다시 켜지더라고요. 누구도 안 켰는데. 그래가지고 뭐지 하고 계속 그러고 밤새 돌다가 좀 소름 돋잖아요. 저도 사람인지라.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보안데스크 전화기가 울리는 거예요. 보통 그 전화기가 울릴 일은 전혀 없어요. 네. 야간에는 그냥 없다고 보면 돼요. 그 전화기가 잠잠해야 돼요. 근데 그 전화기가 너무 시끄럽게 울리길래 용구동 보안사원 누구누구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더니 여기 3층 임상병실인데요. 여기 응급환자 발생했으니까 응급패드랑 응급차 준비 좀 해주세요라고 딱 끊는 거예요. 어? 젊은 여자가. 예. 저 순간 경직이 된 거예요. 아무도 없는데? 그래가지고 네. 제가 CCTV 화면으로 3층을 보고 있는데 와. 그 3층은 전부 다 까만데 그래가지고 제가 다시 전화를 걸었어요. 다행히 받는 거예요. 그 여자분이. 예, 여보세요. 임상시험실입니다 라고 딱 전화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네, 저희 영구동 보안사원 누구누구인데 아까 전화했던 내용 다시 한번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환자가 발생했다고요? 그러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죄송한데 어디다 전화하신 누구시냐고 얘기했더니 그분이 한숨을 길게 쉬더니만 임상실험실 간호사 누구누구입니다. 응급환자 발생했으니까 빨리 응급패드랑 응급차부터 준비시켜요 하고 탁 끊더라고요. 또 승질을 내네. 오, 예. 저 이제 그때부터 이게 진짠가 싶어가지고 보안팀에 다시 전화를 한 거예요. 팀장님한테. 팀장님 제가 이런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팀장님이 웃기지 말라면서 거기 지금 사람이 없는데 응급환자는 무슨 응급환자냐고. 저도 안 믿기는데 제가 지금 그 전화를 받았다고. 제가 한 번 더 확인해봤다고. 진짜? 이러는 거예요. 네. CCTV는 그러니까 CCTV 확인했는데 아무도 없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부터 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있는데 팀장님이 일단은 그래도 한번 올라가 보라고. 간호사 데스크 전화기가 보통 사람이 없으면은 전화기를 아예 가지고 나온대요. 직원들이. 전화선만 놔두고. 예. 올라갔는데 간호사 데스크를 봤더니 전화기가 없어요. 어? 간호사 데스크에서 전화할 수 있는 전화기가 없어요. 그냥 전화선만 이렇게 나와 있는 상황이에요. 예. 그래서 뭐지 하고 혹시 병실에도 전화기가 있나 해서 병실에 다 돌아봤는데 병실에도 없고요. 근데 그 병실이 되게 으스스해요. 제 쉽게 상상을 해보면은 병실이 병실인데 불 다 꺼져 있고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면 돼요. 네네. 그래가지고 일단은 무서우니까 바로 1층으로 내려와서 저희 팀장님한테 다시 전화했어요. 내가 방금 3층 돌고 왔다. 근데 전화기조차도 없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팀장님이 그러면은 지금 직원 2명 올려 보낼 테니까 직원 2명이랑 해결 방안 찾아보라고 하던 거예요. 그래서 알겠다고. 그래서 한 10분 동안 자리에 앉아서 기다리고 있더니 밑에서 보안 직원 둘이서 올라오는 거예요. 급하게 지원조가 올라와가지고 문 열어주고 상황 설명 다시 해줬어요. 예. 그러니까 지원조가 전화 받은 거 맞냐고. 여기 사람이 없는데 무슨 그런 전화를 받았냐고. 받다고. 장난 전화 아니냐고 그런 거예요. 근데 장난 전화 할 사람이 어디 있냐고 이게. 그래가지고 일단은 저랑 그 보안 직원 둘이랑 3명이서 다시 3층에 올라갔어요. 그때부터는 불 다 켜고 샅샅이 찾은 거예요. 네. 숨겨져 있는 전화기가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혹시나 뭐 아까 제가 사라진 여성분이 있다고 했었잖아요. 그 여성분이 있는지 없는지 진짜 샅샅이 다 찾았어요. 근데 없어요. 와. 그리고 탁 내려오는데 한 번 더 보안데스크에 전화기 울리는 거예요. 그때는 제가 안 받고 지원조가 대신 받았어요. 예. 예, 여기 영구동입니다. 이렇게 딱 받았는데 거기서 갑자기 그 지원조가 누구세요? 이러면서 소리 지르는 거예요. 예. 그리고 딱 전화를 끊는데 이거 내가 봤을 땐 그냥 평범한 장난 전화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 어떡하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었는데 일단은 밑에 있는 응급실에서 환자 난동 발생해서 그 지원조 2명까지 내려가야 되는 상황이라서 일단 내려보냈어요. 제가 예. 일단 내려가시라고. 팀장님한테도 제가 전화해서 여기 일단 제가 통제해보겠다고 하고 지원조 2명을 보냈어요. 그리고 일단은 마음속으로 계속 주기도문을 외우고 있었죠. 예. 앉아서 보안데스크 앉아서 주기도문을 계속 외우면서 이제 CCTV 상으로는 별 이상은 없었어요. 불 켜져 있는 거 말고는 별 이상은 없었는데 이제 한 새벽 4시쯤 마지막 순찰 돌 시간에 네. 한 번 더 돌라고 올라갔거든요. 그때는 좀 무서워가지고 후레쉬랑 3단봉도 저희한테 지급되거든요. 네. 3단봉이랑 가스총이랑 다 챙겨갔어요. 그래서 옥상부터 이렇게 천천히 5층, 4층 돌고 이제 3층 내려가는데 3층 비상계단에서 3층 입구 문 열자마자 피비린내 있잖아요. 어? 피비린내 너무 진동하는 거예요. 뭐지 하고 해서 불 켰거든요. 근데 간호사 데스크 앞에 피가 이렇게 쫙 흘려져 있는 거예요. 예. 저 그거 보고 바로 바닥에 토하고 거기서 정신을 잃었어요. 예.
영구동으로 출근한 직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출근한 직원들이 그거 보고 급하게 응급실로 데리고 내려온 거예요. 예. 그리고 거기는 영구동은 잠정적 폐쇄가 되고 경찰들이 와가지고 조사를 시작했죠. 이제 피로 추정되는 게 있으니까 예. 영구동 직원들이 신고를 했어요. 제가 정신 차리는 대로 경찰들이 와가지고 몇 가지 조사를 하는 거예요. 뭐 밤새 어떤 일이 있었냐 이렇게 있었던 일 다 얘기해줬어요. 저희가 써놓은 보고서를 다 보여줬거든요. 근데 경찰들이 원인을 못 찾는 거예요. 뭐가 문제다, 누가 침입해서 이렇다, 뭐 이렇다 할 그런 것도 없고 해가지고 일단은 그거는 영구동이 미스테리로 남겨지고 어떻게 다시 또 영구동에 출근을 할까 걱정하고 있었는데 마침 영구동 맞은편에 무당집이라고 그러죠? 무속인 네. 집이라고 그래야 되나? 거기가 있길래 마침 주머니 5만원짜리도 하나 있고 해가지고 가가지고 내가 있었던 일을 얘기해줬어요. 네. 이거 뭐냐 했더니 그 무속인이 그러더라고요. 너가 그걸 못 느꼈을 리가 없을 텐데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뭔 소리냐고. 너 무당팔자라고. 너도 못 느꼈냐고. 못 느꼈다고. 네가 밤에 문 열어준 그 여자가 영가라고. 제가 밤에 아까 문 열어준 그 여자가 귀신인 거죠. 예. 무당 말은 그렇대요. 귀신이래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렇게 했더니 출근하는 대로 막걸리랑 소주랑 뭐 이런 이것저것 사가지고 술 따르고 그 피가 나왔던 그 3층 연구 병실 있잖아요. 거기 가가지고 일단은 따라두고 빌진 말고 그냥 속으로 기도를 하라고 하더라고요. 잘 가라는 식으로. 근데 이걸 또 저 혼자 할 수는 없거든요. 저는 보안팀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저희 팀장님한테 얘기했더니 팀장님이 그러면은 직원들 다 퇴근하고 나중에 혼자 그 야간 근무 설 때 그때 해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했어요. 네. 그때 무거프랑 뭐 과자랑 뭐 소주랑 이것저것 다 사가지고 그 감사 데스크 앞에 제가 싹 다 깔아놨거든요. 네. 소주 따르고 속으로 제발 가세요, 제발 가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난 뒤에는 화재 경보기 막 계속 오작동하고 별다른 일은 없었대요. 예. 그러고 있다가 저는 이제 임상센터에서 병원으로 다시 발령이 나서 병원으로 간 거죠. 제 얘기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면 네. 몇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일단은 전화가 왔었다 그랬잖아요. 네. 그 전화가 왔을 때 음성은 진짜 사람처럼 들렸다고 했는데 그거를 막 녹음하거나 그럴 수 있는 기능 같은 건 없었나요, 당시에? 없었어요. 그게 어. 일반 전화라서 저희 보안 전문 전화가 아니라 그냥 일반 병원에서 준 전화기라서 따로 그게 없었어요. 그러면 아까 피를 발견하셨다고 했잖아요, 혈액을. 네. 그거는 딱 혈액만 있었나요, 진짜로? 아무것도 없고? 네, 그냥 피만 이렇게, 그러니까 그것도 누가 피를 이렇게 쏟아 놓은 것도 아니고 피를 쏟아 놓고 거기에 한번 누가 자빠진 것처럼 피가 뭐 이렇게 퍼졌다고 해야 되나? 예. 약간 피로 그림 그린 것처럼 막 이렇게 퍼져 있는 거예요. 피 비린내도 진동하고 해가지고 그거 보고 제가 다 토한 거예요. 그러면 아. 마지막에 무당분 찾아갔을 때 그 무당분에게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먼저 말씀 안 했는데도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신 건가요? 딱 들어가서 그냥 있었던 일 제가 먼저 얘기해줬어요. 제가 이런 일이 있었다. 그러니까 무당분이 그러더라고요. 너 몰랐냐고. 네가 몰랐을 리가 없을 텐데 이러더라고요. 너도 그런 거 느끼는 부류 중에 하나인데 이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러냐고 그러면서 일단은 너는 일단 뭐 장례식장이나 이런 데 가지 말고 꼭 가야 될 거 아니면은 조금 피하라고. 그리고 병원도 웬만하면 그만두라고. 네. 거기 연가가 얼마나 많은데 네가 거기서 근무하냐고. 나중엔 연가가 네 갖고 놀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무시했어요. 예, 네, 무시하세요. 무시하셔도 될 것 같아. 왜냐면 깽콜라님이 먼저 상황 설명을 했으면 거기서부터 얘기하는 거는 저 같아도 쫙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네. 그냥 그렇다 쳐도 일단은 그 문 열어줬을 때 들어왔던 여자 그거 진짜 미스테리한 게 맞아요. 그죠? 네. 또 문제는 제가 나중에 그 문 열어줬을 때 저희 출입문에 CCTV 있거든요. 예. CCTV를 제가 다시 돌려봤어요. 근데 제가 허공에다가 얘기하고 허공에다가 문을 열어준 거죠. 귀신은 맞네. 그렇게 따지면.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허공에다가 문 열어주고 제가 같이 간다고 여자 화장실 앞에까지 같이 간다고 했는데 저 혼자 여자 화장실 앞에 가서 우두커니 서 있는 거예요. 나갈 팀장님이 수도 없고. 그거 보시고 야, 너 누가 왔다는 거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너 혼자 얘기하는데? 이러면서 저는 이제 거기서 아무 말도 못한 거예요. 그러면 그때 정말 사람인 것 마냥 착각할 정도로 보신 거니까 그 여자 네. 생김새, 옷 스타일 이런 거 한 번만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묘사를.
근데 되게 일반 사람처럼 입고 있었어요. 머리는 조금 이상하다 싶을 만큼 길긴 길었거든요. 거의 허리까지. 허리? 네, 허리까지 길었고 그냥 땡땡이 블라우스에다가 무릎까지 오늘 검정색 치마에다가 블라우스 위에다가 검은색 자켓 같은 거 입었거든요. 얼굴은 보셨어요? 얼굴도 딱히 이상하다고 할 정도로 뭔가 그런 건 없었어요. 그냥 약간 얼굴이 하얀 정도? 얼굴이 하얗고 막 립스틱 발랐고 그런 정도. 신기하네. 이거 그냥 사람처럼 터벅터벅 걸어가기도 했다는 거잖아요. 그죠? 네. 나중에 무당말로는 제가 홀린 거라고 하더라고요. 또 CCTV 상으로도 저 혼자 문 열어주고 하니까. 그래가지고 그 뒤로 병원에 내려와서 병원에서 병원 업무를 전 또 전담해서 맡고 그랬었죠. 야, 병원에서도 좀 이상한 일이 있긴 많았었는데. 아이고 오늘 네. 이야기 너무 생동감 있게 진짜로 우리가 같이 순찰을 도는 것 마냥 그렇게 또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진짜 너무 감사하고 다음번에 또 다른 네네. 경험담 있으시면 언제든지 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게 귀신의 모습이라는 게 그렇게 무섭게 묘사가 안 된다고 하더라도 이런 거 자체가 좀 저는 소름이 돋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화장실을 잠깐 가기 위해서 문을 열어줬고 화장실에 들어가서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나오지 않아서 들어가 보니까 아무도 없다. 되게 어떻게 보면 뻔하지만 이런 게 실제로 겪으면 진짜 무섭거든요. 뭐지? 내가? 뭐야? 막 이런 생각이 들면서 갑자기 마지막에 공포가 밀려오는 듯한 그런 느낌을 전달해 주실 수 있는 게 이런 얘기거든요. 야간 순찰을 도시면서 겪었던 정말 미스테리한 이야기였습니다. 들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